멀게만 느껴지던 기후위기는 이제 인류의 일상 턱밑까지 다가왔습니다. 사상 최대, 사상 최악이라는 단어들로 표현되는 폭염, 폭설, 홍수, 태풍이 잦아졌습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We are looking to the future and preparing now for the worst case scenario where our lands disappear and our people must leave. We all have a responsibility at COP26 to address climate change and ensure that climate mobility. 남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의 외무장관은 스스로 바다로 들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투발루의 현실을 호소했습니다. 청소년들도 나섰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에게 번진 기후변화 대응 촉구 시위의 선두에는 스웨덴의 고등학생 그레타 툰베리가 있습니다. You are failing us. People are dying. Entire ecosystems are collapsing. We are in the beginning of a mass extinction, and all you can talk about is money and fairy tales of eternal economic growth. How dare you! 세계 3위의 열대림 보유국 인도네시아도 환경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는 급격한 도시화로 매년 평균 7인치씩 지반이 내려앉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침몰하는 도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2050년에는 자카르타 북부의 95%가 수몰될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도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이탄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 반 이상이 잠비주 론드랑 지역에 있습니다. Hutan dulu pernah kebakaran 2015. 2015년과 2019년 두 번이나 일어난 큰 산불. 12,000헥타르에 드넓게 펼쳐져 있던 거대한 이탄지 보호림은 완전히 소실됐습니다. 이탄지의 습지에 저장돼 있던 온실가스는 배출됐죠. Ya itu tadi, karena areal ini kan bekas terbakar. Otomatis dari 12.000 hektar lebih kayak Londrang ini. Nah, ini kan kita ketahui bahwa kalau gambut itu kalau kering dia seperti spon. Nah, ini jadi bahan bakar yang mudah sekali terbakar. 한국 인도네시아 산림협력센터 소속으로 이곳 잠비 론드랑 복원 사업의 진행을 담당하는 김형균 씨를 따라 이탄지 보호림 지역 깊숙이 들어가 봤습니다. 계속 다 이런 식입니다. 이제 제가 좀 들어갈 건데 이게 전형적인 이탄지, 그러니까 지금 훼손된 이탄지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나무 타 있고 이것도 지금 나무거든요. 이렇게 넘어지면서 뿌리채 들려서 땅도 파이고 그쪽으로 이렇게 습지에 있던 물들이 이렇게 내려 있는 모습이 지금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검은색으로 아직도 탄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의 큰 산불은 론드랑 이탄지의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주변에서 날아온 아카시 나무의 씨앗이 싹을 틔워 드문드문 자랐을 뿐 거대한 열대림이 우거졌던 자리엔 고사리와 초목만이 무성한데요. 바로 이곳에서 한국산림청과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가 이탄지 보호림의 복원을 공동으로 진행 중입니다. 수로 오른쪽으로 가득 쌓여 있는 잔해들이 불타버린 숲의 유일한 흔적. 살아 숨쉬던 열대의 숲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곳 숲의 복원은 일반적인 산불 복원과는 다른데요. 물기를 머금고 있는 땅, 이탄지라는 특수성 때문이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낙엽을 치우면은 유기물들이 그동안에 분해 작용을 멈춰서 퇴적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아주 힘이 크게 들어가지 않게 쑥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탄토가 어느 정도 쌓여 있는지를 이런 측정 장비를 사용을 해서 좀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빼보면은 물이 보이네요. 네. 이탄지는 나뭇가지나 잎 같은 식물잔해가 침수 상태에서 잘 분해되지 못하고 수천 년에 걸쳐 퇴적돼 형성된 유기물 토지를 말합니다. 1000년에 1m 정도 쌓이는데 론드랑에서는 6m까지 측정됐다고 합니다.
이 특별한 흙은 전 세계 식물이 흡수하는 탄소보다 2배 이상을 저장할 수 있고 일반 토양보다는 10배까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탄지를 지구의 탄소 저장고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 발생적인 화재 외에도 화전을 하려고 불을 내거나 수로를 만들어 물을 빼는 등 인간의 손에 의한 파괴가 가속화됐습니다. 수로를 만들어서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쪽을 쉽게 말하면 말리는 거죠. 말려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고 이탄지의 개간과 황폐화로 매년 약 13억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 이는 세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10%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탄지의 복원은 지구에게 중요한 일이겠죠. 이탄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넓은 땅을 다시 촉촉한 습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은 현장 실측을 하러 나왔는데요. 재수분화 과정이 동반되지 않은 이탄지 복원은 사실 크게 그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50m lagi ya. 이탄지에 물을 빼기 위해 만든 수로에 수로 마기를 설치해서 물을 지키는데요. 이 근처는 이미 한 차례 수로 마기 공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마을 이장님이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나오셨네요. Jadi semenjaknya ada sekat kanal ini bisa terbantulah begitu air. 수로 마기는 어떤 작용을 해서 이탄지에 물을 공급해 주는 걸까요? 물이 1m 50cm의 그 수위를 유지할 때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강 쪽으로 하류로 흘러가고 건기에 접어들어서 수위가 낮아진다든지 비가 적게 오게 되면은 물이 여기 바닥면에 약 50cm만 내려가면 더 이상 이제 흘러가지가 않고 여기에 물이 고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땅들한테 지하수라든지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그다음에 물이 더 이것보다 넘치면은 하류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로마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로마기는 댐처럼 물을 완전히 막는 게 아니라 땅이 수분을 뺏기지 않고 머금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네요. 그렇게 땅이 준비가 되면 원래 이 지역에 자생하던 식물들을 심어줍니다. 한인리 산림협력센터에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 이곳 이탄지의 깊이와 분포, 자생식물과 웅덩이의 특성 등을 파악한 다음 복원에 사용할 수종을 결정했습니다. 묘목들은 2주 동안 양묘장에서 론드랑 이탄지의 물과 흙, 기후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탄지가 탄소 흡수에 탁월한 만큼 국제적인 관심도 높아서 론드랑 이탄지 보호림 일대에는 여러 국제단체와 정부, 기업들이 찾아와 복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인리 산림협력센터에서 하는 복원 규모는 약 1,200헥타르, 이 중 200헥타르 정도의 재조림을 합니다. Itu kita memanggil para pekerja yang dari berbagai desa itu, ketua-ketuanya, kita ajarkan teknik-teknik yang akan dilaksanakan untuk kegiatan revegetasi. Di antaranya yaitu adalah pembuatan jalur tanam, pembuatan sekat bakar, pembuatan jalur inspeksi, lalu cara penanamannya mulai dari pembuatan bokor, penanamannya, dan pembuatan gundukan dengan spesifikasi yang telah ditentukan di dalam rantek yang disusun oleh tim Litbang Palembang. Pendekatan yang kedua yaitu dengan cara mengobrol secara langsung dengan masyarakat mengenai cara-cara yang tadi diinikan dan diimplementasikan di dalam lapangan. Seperti itu. 한인리 산림협력센터의 직접 지원이 끝난 후에도 복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관리되도록 기술과 장비를 이관해 주는 것이죠. 초목을 잘라내 만든 길과 묘목들은 멀리서 보면 가지런한 밭고랑처럼 보이는데요. 인도네시아는 나무의 성장이 빨라서 50cm 정도의 묘목을 심으면 1년 후에는 150cm 정도로 키가 훌쩍 자란다고 합니다. Jadi kita memang prioritas adalah jenis-jenis lokal yang dulu pernah hidup di hutan gambut sini, sehingga pemulihannya betul-betul memperhatikan jenis-jenis asli itu. Jadi prioritasnya adalah jenis-jenis asli gambut.
지구 표면에 이탄지가 차지하는 부분은 약 3%에 지나지 않지만은 전체 지구 표면에 있는 탄소 중에 약 30%가 이탄지에 있습니다. 때문에 이 이탄지를 복원하고 이탄지를 잘 관리하는 것 자체가 탄소 배출에 있어서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이제 한국 산림청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 몽골, 파라과이 등 세계 37개국에서 산림 외교를 펼치며 산림의 공익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탄지뿐만 아니라 산림은 예상되는 기후 위기를 늦추거나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꼽힙니다. 우선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저장하고 산소를 내뿜으니까 나무와 숲이 많다면 도움이 되겠죠. UN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탄소 배출권을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각 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합니다.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 탄소 배출권은 아주 중요한 문제겠죠. 그런데 이걸 계산하는데 살아있는 산림뿐 아니라 목재의 이용도 포함됩니다. 나무에 저장된 탄소는 목재로 사용할 때도 그대로 나무 안에 저장돼 있기 때문입니다. 16cm 정도의 나무 정육 면체는 탄소 1kg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목재의 절반 정도가 탄소인 셈이니 생각보다 꽤 많은 양을 저장하고 있는데요. 이때 목재를 탄소 저장고로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축자재로 쓰는 겁니다. 대량으로 사용하고 오래 저장해둘 수 있으니까요. 국립산림과학원의 종합연구동 건물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목재를 가장 많이 사용한 건물. 과연 탄소를 얼마나 저장하고 있을까요? 탄소 1g을 저장하고 있는 작은 나무 정육 면체를 쌓으면 약 1억 4천만 개, 탄소로 환산하면 417톤, 중형 승용차 174대가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맞먹습니다. 사람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생활 속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탄소 다이어트도 있는데요. 29 직장인인 남가영 씨도 적극적인 탄소 다이어터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 자전거로 한강변을 달려 출퇴근하죠. 열심히 일하다가 카페인을 충전할 시간. 동료들과 커피 전문점에 갈 때는 꼭 개인 텀블러를 챙기고요. 빨래를 모아서 세탁기 돌리는 횟수를 줄이면 전기와 물을 아껴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도시에 사는 현대인에게 탄소 배출은 어쩔 수 없는 숙명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 사용을 피할 수 없는 스마트 세대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 쌓이는 이메일도 인증샷도 모두 탄소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회사 집만 해서 탄소 배출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일상 속에서도 탄소가 조금씩 발생하는 걸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됐고요. 생각보다 일상 속에서 이렇게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게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노력으로 줄일 수 있는 탄소 배출량은 미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 세계 80억 인구가 조금씩이라도 실천한다면 결코 적은 양이 아니겠죠. 한겨울이면 영하 20도는 예사로 떨어지는 강원도 산골. 느릅마을 주민들은 난방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 2011년 산림 탄소 순환 마을이 돼서 화석연료 대신 산림 바이오매스로 난방을 하기 때문이죠. 내가 샤워실에서 조절해서 하니까
거기서 더물이 그냥 나와요. 어르신들은 더운 물을 마음 편히 쓸 수 있다고 좋아하십니다. 뜨거운 물이 나와서. 산림 바이오매스는 벌채를 하고 남은 부산물이나 병해충 피해목들을 말하는데요. 그동안 이런 것들은 경제 가치가 없어 방치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산림 바이오매스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산림청에서는 이를 더 발전시켜서 마을, 관공서, 학교 등의 난방을 공급하고 전기도 생산하는 수익 모델을 갖춘 산림 에너지 자립 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하거나 산림자원을 활용한 교육, 체험, 휴양, 관광이 어우러지는 녹색 관광도 추진됩니다. 산림 바이오매스의 활용은 산림을 지키고 가꾸는 것만큼이나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나라는 7, 80년대에 집중적으로 조림을 했기 때문에 전체 숲의 65%가 31년에서 50년생입니다. 반면 10대, 20대의 젊은 숲은 6%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나무도 나이가 들면 점차 생장이 떨어지고 그만큼 탄소 흡수율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구 문제를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나이가 드는 게 문제라고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너무 노인 인구가 많은데 비해서 젊은 인구가 적은 이런 연령 분포가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 숲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어느 특정 연령대에 너무 많은 숲이 몰려 있는 반면에 젊은 숲의 비율이 너무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젊고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한 산림 순환 경영이 필요합니다.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풀베기, 가지치기, 속가베기를 하며 가꾼 다음 노령기의 나무는 수확해서 사용하고 그 자리에 어린 나무를 다시 심는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겁니다. 다시 인도네시아 잠비 론드랑 이탄지 보호림으로 가보겠습니다. 드넓은 이탄지가 파괴된 것은 산림 순환 경영의 개념이나 이탄지의 역할에 대한 이해 없이 단기적인 이익만 취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인리산림협력센터는 이탄지 보호림의 복원을 준비하면서 단순히 수로를 막고 나무를 심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거대한 이탄지 보호림 주변에서 그 땅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의 삶을 살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Ada beberapa kegiatan yang kami lakukan. Pertama, memang kami melakukan observasi, kemudian melakukan IMAS, kemudian membentukkan kelompok untuk melakukan kegiatan yang sifatnya nanti pemberdayaan, yang memang benar-benar nanti program ini memberikan dampak ekonomi yang sangat positif untuk masyarakat Kabupaten Tanjung Timur, khususnya di Kelurahan Teluk Dawan. 이탄지 보호림의 복원 과정에는 재습연화와 재조림, 그리고 주변 마을 사람들의 삶의 질 개선 활동이 모두 연계됩니다. 먹고 사는 일이 해결돼야 사람도 살고 숲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 마을에서는 염소 사육과 근처 도시를 공략할 베이커리 사업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Kalau bisa menjadi contoh di sekitar sini, biar di sini lahan gambut itu lebih dari 80%, Pak. Kalau tidak ada lahan gambut, hidup di mana kita? Kita orang petani, itu Pak. Dan memang berharap agar kegiatan ini tidak hanya pada satu batas waktu tertentu, tetapi bisa berkelanjutan untuk kemudiannya, yang akan memberikan manfaat pastinya kepada masyarakat sekitar. 잠비 론드랑 이탄지 보호림에서의 임무 말고도 한인리산림협력센터는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생태 교육숲을 조성하고 양묘장을 만들고 또 다른 숲을 복원하고 산불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양국의 산림 협력이 다양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Dan selanjutnya pembangunan mini education center yang nantinya menjadi tempat
pusat pendidikan mengenai pengetahuan tentang tanah gambut.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의 마크에는 숲, 땅, 물, 공기가 조화를 이루는 자연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숲과의 공존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탄소 중립, 식량, 기후변화 등 인류가 처한 여러 문제들을 논의할 세계산림총회는 그 의미가 더욱 남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산림총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축적한 그런 경험과 노하우, 여러 데이터들을 세계와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나라가 이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서 역할을 다하게 되는 것이고 세계 산림 문제를 주도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그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해법. 세계는 산림에서 찾은 그 희망의 씨앗을 튼튼한 나무로 키우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숲의 미래는 곧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숲과 함께 만드는 푸르고 건강한 미래를 위한 발걸음이 세계 산림총회가 열리는 대한민국에서 시작됩니다.